신인규 변호사와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모시고 다음 이야기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한강버스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뭐 한강버스 뉴스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지난 8월 이후에요. 한강버스가 강 바닥이나 이물질에 닿았다는 보고가 15차례 있었고 이 가운데 13건이 이번 달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브리핑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한강버스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한겨레 논설실 권태호 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시 반 딱 되면 신인규 변호사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압축적으로 짧고 굵게 말 길게 하면 자를 겁니다. 아무튼 네, 분초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한강버스 사고가 이렇게 많았던 것이 안 알려졌던 이유는 뭘까요? 이 한강버스는 서울시에서 이제 사고가 나도 잘 얘기를 안 한 거죠. 보도자료. 그리고 이 한강버스를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봤더니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도로 이제 그 보트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그 교통수단 그 출퇴근 교통수단 한 도시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 시드니, 뉴욕, 샌프란시스코, 스톡홀름, 코펜하겐 네네. 공통점이 다 바닷가예요. 그렇죠. 바다에 섬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죠. 어허. 이게 기차로 가거나 도로로 가는 것보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는 유럽 템스강하고 세느강하고 하산계수가 1:8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갈수기하고 우기하고 그러니까 물이 많이 찼을 많이 때와 찼을 때요. 적을 때가 차이가 네, 크게 별로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우리 1:300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몬순 기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 여름에 장마가 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오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둔치, 옛날 말로 고수부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걷다 대고 지금 배 띄워가지고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게 또 강이 얼죠. 겨울에. 고수부지를 길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철하고 멀어져요. 근데 뉴욕 같은 데는 이게 허드슨강이나 이쪽은 이제 비가 와도 그렇게 많이 안 오니까 그러면 전철역이 인근에 있어요. 네. 그러면 내려서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건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기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유람선 정도여야 되는데 예. 이거를 교통수단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고 왜 사고가 자꾸 나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유람선은 왜 사고가 났는데 이거 왜 자꾸 사고가 나지? 그랬더니 유람선 선장들이 연봉이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넘어요. 꽤 베테랑들이고 그 사람들은 베테랑들은 유람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견습생들하고 연봉 이제 좀 이거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연봉 한 3,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업력이 좀 수준의 적은 분들. 그리고 경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왜 바닥에 한강버스는 왜 바닥에 걸리고 유람선은 안 걸릴까?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버스는 많이 쓰잖아요. 유람선 한번 가서 저 걸어서 하다니까 오는데, 이제 그 강 중간에 이제 넉넉하게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이거는 서고 해야 되니까 강변으로 가야 되니까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 맞는 걸 무리하게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진짜 말이 좀 길다는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 할게요. 이게 오세훈 시장이 2007년도에 한강 택시를 했어요. 네. 17년 연속 적자예요. 그래서 2020 작년에 폐지했고 그리고 하루 승객이 1명 내지 2명이에요. 연간 50명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도 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한강버스의 총체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 권태호 실장이 짚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서야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버스 그러니까 배 만들고 배 띄우고 홍보하고 뭐 이걸로 막 뉴스 나오고 이 이후에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에 한강버스라는 걸 생각해봤어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됩니다 라는 논의가 그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관련해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정치 공세하지 마라. 누가 정치 공세했습니까? 양 변호사입니까? 아닙니다. 예. 아무도 정치 공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요. 기계하지 말라면서요. 좋다. 깔끔하다. 자, 신인규 큐. 아니 근데 저는 뭐 기후 문제는 우리 권태호 시장님께서 잘 짚어주셨으니까 효율성의 문제, 기후의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안전의 문제죠.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정치 공세다. 이건 전형적으로 특수부 검사들이 그 신고한 사람을 범인 만드는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는 그 DNA가 역시 오세훈 시장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관계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이 본인의 욕망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적 쌓기 차원에서 왜 이렇게 물을 좋아하나 봤더니 오세훈 시장이 옛날에 정수기 CF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MB의 후계자로서 MB 하면 4대강 아닙니까? 4대강 청계천이 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물과 관련된 이미지 계속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강 택시, 이제 한강 버스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이라는 자리가 국민들의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다가 행정을 투입을 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자아 실현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이건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비판해도 듣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는데 뭔가 시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서만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줄 알았더니 육상에 상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광화문에 그 뭐 저 총검하고 있는 거를 이거 짓기 시작을 했다고 착공을 했다라는 거고요. 또 종묘를 맞이하고 있는 세운상가 재개발하면서 140m를 재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게 이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견 묵살하면 안 된다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다 묵살해 가면서 그러면서 그 세운상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만 듣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강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반대할 걸 뻔히 아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모르게 해버려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지방 자치를 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거 육상에 상륙한 정도가 아니라 종묘가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광화문이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of my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왜 저럴까를 생각할 때 아까 욕망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당내에서 뭐 장동혁, 한동훈 뭐 이렇게 뭐 민심을 앞세울 거냐, 당심을 앞세울 거냐 이런 약간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위치에 지금 취해 있기 때문에 저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이런 식의 본인이 하고 싶었던 행정들 여기에 몰입을 하면서 오히려 당내 그 구도를 더 정리해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허민유산청장이 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고층 건물 개발로 종묘 훼손이 우려되고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공고하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다. 이걸 그래서 서울시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럼 문제 해결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나 문체부, 유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정 회의를 구성하자. 제안을 했더니 서울시도 회의 구성에는 환영 의사를 밝힌다면서 대변인 명의로 나온 이야기가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반복됩니다. 유산청장이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면서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지속해서 압박하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세운 4구역 재개발이 쟁점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이를 그러니까 세계 유산지구 지정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특정 사업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앞서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왜 자꾸 정쟁화시키냐라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세운상가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그럼 세운상가 그대로 내버려 두잔 말이냐. 세운상가를 개발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꼭 논점을 비틀어버려요. 그리고 세운상가는 2014년도에 55m 그렇죠. 한 15층 정도로 그때는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해서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 20년에 착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게 중단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2021년 4월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취임하면서 이걸 다 스톱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확 올려버린 거잖아요. 확 올려버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고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이걸 왜 지금 가만히 있다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주장한 게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세운상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이거를 용적률을 올려서 이렇게 높게 하고 대신에 여기 광화문 한 4배 정도의 광장에 녹지축을 만들어서 그걸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종묘에 대한 그거는
고려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높이 올려도 종묘의 정면에서 바라보면 안 보인다. 옆으로 틀어야지 보인다. 높이 있는 게. 예. 이걸 지금 해명이랍시고 하고 있고 본인이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강버스 지금 진수식 하면서 막 울면 왜 이렇게 울어요? 근데 눈물하고 자꾸? 물과도 정수기로 시작하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눈물도 많아요. 막 명태균 울면서 씨 얘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도시의 환경이라든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종묘 가가지고는 140층도 상관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없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오세훈 시장처럼 이렇게 시정에 임하면요. 시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문제 제기했습니까? 뭐 총리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예.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서울시가 뭉개고 가니까 더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업무 미숙에 대해서 사과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말 처음에 영어라 영어라 모른대요. 영어라 못 모른대요. 스타한테 네. 영어 네. 편지 잘 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적으로 영어를 또 활용하는 이 모습이 나오는 거고. 미 동부 영어하고 서부 영어 좀 다른 아, 달라서 뭐 시차가 있나요 거기도?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종묘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도 뭐 140층으로 뭐 세우겠다 건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면요 140m. 거의 무슨 공유지의 비극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민주당에서도 왜 공약 못 합니까? 아 170층으로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한 200층으로 하고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다 풀어야죠. 예. 풀고 거기다 다 집져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정말 생각 자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모한 행정으로 정말 시민들을 볼모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지금 이런 모습은 어찌됐건 선수로는 4선째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4선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오세훈을 응원해줬던 예를 들면 이제 당선시켜줬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부동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이익 집단 본인에게 표를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속해서 무언가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묘에 뭐 경관이건 문화재로서의 어떤 가치건 뭐 이게 서울시의 것이건 아니면 전 국민의 것이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세운상가 거기를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히 내 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요거 55m 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는 게 작동한 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개발리. 근데 그 오세훈의 그 서사에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표만 되면 아무거나 다 해줘. 아니 그러면 뭐 나라를 팔아먹는 결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지금. 비약을 그런 하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됩니까? 이게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단어 자체는 좋으니까 인용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맨날 공공성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분도 공공선을 안 지키는데 말은 맨날 쓰거든요. 예. 오세훈 시장은 정말 공공의 이익, 공공선의 관점에서는 본인의 행동을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데 너무 좀 뻔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 거죠. 그 속셈을. 사실 서울시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 자체가 어찌 보면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 서울시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특혜가 될 정도의 그 개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발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게 더 맞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공공선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뭐 종묘 뭐 문화유산 그거 뭐 거기 몇 주이나 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거 아이고 문화예술 따지고 역사 따지는 사람들 몇 표 안 돼. 차라리 거기 세운상가 140m 올려가지고 내가 서울시장이 됐으면 제가 서울시장 돼가지고도 서울시장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게 주변의 아파트들 다 재개발 다 풀어줘가지고 지금 더 지지율을 끌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한강버스 나 지지하는 분들은 버스 안 타. 이런 거예요 지금 태도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생각이 없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방은 소멸 상태고 수도권은 집중으로 망하고 있거든요. 더 집중시켜. 그 상황에서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또 5선에 도전하겠다라는 자가 서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식의 정말 철진한 그 개발 이론에만 매몰돼 가지고 본인의 이익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 이거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정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만약 봅니다. 양보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야, 종묘보다도 이렇게 해서 그 광장 넓게 빼고 빌딩은 좀 높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지자체장들이 너무 해외 많이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제 뉴욕 가서 센트럴파크 이런 거 그렇죠. 보고 예. 이제 여기도 그런데 뉴욕하고 서울은 기본적으로 역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도시 개발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러면 시민들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일시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후속 보도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